네, 이번에는 비타샵 그린 스무디 앤 블랙 스무디. 제가 지금 스무디.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블랙 스무디입니다. 네. 자, 요즘 체중 조절에 실패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집에서 야식으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비타샵의 그린 스무디와 블랙 스무디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이어트는 배부르고 맛있어야 한다. 역발상이죠. 이 역발상으로 많은 분들께 만족감을 드리고 있는 제품이 바로 비타샵의 그린 스무디와 블랙 스무디입니다. 최근에 출시한 블랙 스무디를 주목하시면 되겠어요. 아, 요거 말이죠. 제가 광고 때마다 먹고 싶네요. 항상 먹습니다. 응. 왜냐? 이게 말이죠. 마치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미숫가루. 미숫가루 그 맛이에요. 미숫가루. 간식용으로도 좋고 네. 간식으로 먹었는데 그게 바로 다음 끼가 되는 거야. 네. 아니 간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먹다 보면 나중에 부풀어. 뱃속에서 부풀어요. 그린 스무디에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등 블랙 계열의 재료를 첨가해서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만든 다이어트용 스무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랙 스무디는 맛있고 편한데 포만감이 오래가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다이어트가 시작되면 배고파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밤에 자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내의 팔을 물어버렸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정말 그래서 다이어트 하다가 아내를- 밤에 진짜 그거 정말 괴로워요. 그거 진짜 괴롭다니까. 그래서 아내를 먹을 뻔했습니다. 네. 아이고, 사람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참 이럴 때는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한데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 다이어트 성공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운동은 못하더라도 하루 한 끼나 두 끼를 그린 스무디 혹은 블랙 스무디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세 끼 다 먹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저 한 끼만 드셔도 돼. 효과를 좀 보실 거야. 네, 그럼요. 그럼 다음엔 또 두 끼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게다가 추가 증정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와우. 그린 스무디 또는 블랙 스무디 80호 대량 구매할 때에는 이미 할인된 가격에 와우. 무려 20%를 추가 증정해서 추가 증정. 최대 28%의 할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서 비타샵 그린 스무디 혹은 비타샵을 검색하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혼자 드시는 거네. 아우, 안타까워. 아 근데 저는 왜? 배부를까봐 안 주셨네. 먹으라고 해도 못 먹을 것 같아. 배불러서. 배불러서. 아유, 그래도 또 이 맛이. 배탈 날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블랙 근데, 스무디는 맛있어. 다만 먹나? 지금 아유, 스무디. 더 맛있겠다. 맛있어, 이게 블랙 스무디. 이거 침 흘리잖아, 지금. 댓글창이 너무 웃겨요. 왜요? 저희 먹방 끝나자마자 음. 본방송 끝났다고 나가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이 다이어트 식품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가? 근데 응? 나 정말로 조금 그런 게 응, 저거를 응. 노키친 하기 전에 먹어서 우리 노키친 못 먹었을 거예요. 아, 그럼요. 못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우, 맛있는데. 지금 혼자 드시는데 드세요. 근데 맛있어. 김태현 기자는 좀 아쉬울 것 같아. 맞아. 아, 그래? 저도 네. 아쉬워요. 아니요, 저는 아까 걸로 만족했습니다. 아유. 이거를 더 먹고 싶어요. 아, 그래, 가져가, 이거 가져가. 우리 김태형 기자 가져가. 아, 예. 블랙 예, 스무디 먹고 싶어. 가서. 아싸. 예, 예. 네. 아, 좋아요. 진짜 또 맛있어요. 말씀드린 사이에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또 이제. 예, 예.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괜찮아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저희가 죄송해 너무 맛있는 우리끼리 맛있는 거 우리가 먹어가지고 맛있는 거 아이고, 다 먹었어. 맛있습니다. 이 블랙 스무디가요. 저 사실 그린 스무디를 제가 오랫동안 먹었거든요. 근데 약간 물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니까 물려 같은 거 다이어트. 계속 그렇죠. 먹으면 네. 밖에 없어요. 그런데 블랙 스무디가 딱 나오니까 야, 역시 센스가 있다. 이렇게 동결건조 과일이 들어가요. 근데 동결건조 고기는 싫어하지만 동결건조 과일은 괜찮아. 괜찮죠. 괜찮아, 그거는. 동결건조 과일은 좋아요. 이게 확실히 드셔보시는 이게- 거예요? 아, 뭐 먹어볼까요? 네네네, 맛있어요,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다이어트 다이어트 때? 한다고 안 먹고 맛있어. 특히 저녁을 안 먹으면 네. 안 먹으라 그러잖아. 근데 배가 고파 잠이 안 와. 맛있죠?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 그래요? 바로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미숫가루. 미숫가루. 댓글창이 저 너무 웃겨요. 지금 김용 PD님이 만드는 걸 보고 네. 사람들이 화염병 만들듯이 비장하게. 네, 비장하게 만든다고. 근데 코로나로 확진자들은요, 점심에 이 노키친에
든든한 한 끼를 먹었다면 저녁 정도는 그렇죠. 가볍게 저녁 정도는 가볍게 스무디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먹어주면 그렇죠. 좋죠. 건강에 좋아요. 확벤자가 되기 위해서. 특히 네. 일요일 저녁에 먹어주면은 아, 월요일 가볍습니다. 맞아. 네, 그리고 월요일 출근할 때 몸이 무거워 못 일어나는데 산뜻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꼭 저녁을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안 돼. 배고프면 안 이게 돼. 밤 되면 배고파요. 10시 되면은 잠이 안 와. 라면 끓입니다. 10시 되면 라면 그러니까 끓여요. 그러면 더 쪄요, 그러니까. 쪄. 아유, 이제 현사님 어떻게 네. 잘 지내셨고? 예, 잘 지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진짜 근데 동남아시아 순회 공연 마치고 돌아오셨다고. 네, 봄이 돼가지고 한번 밝게 입어봤습니다. 예. 아, 예, 지금 두유를 다 먹어가지고, 어. 네, 이게 액체가 남아가지고, 안에 네. 내용이 남아서 제가 물 넣어가지고 먹겠습니다. 물 넣어도 돼요, 이게. 근데 물보다 두유가 더 맛있죠. 두유가 더 맛있지. 훨씬 맛있어. 고소함이 훨씬 맛있어요. 고소함이 샥 올라가. 음. 다 쳐다보고 있네. 아우 세상에 저걸 왜 한 먹었는데 왜 또 먹고 싶지? 그러니까 이게 맛있거든요. 이거는 여기 그린 스무디랑 달리 정말 이렇게 익숙한 맛이에요. 익숙한 맛. 그린 스무디는 조금 약간 생소할 수 있어 남자분들은. 아, 근데 그런가? 약간 아, 생소할 수 있어 그렇구나. 남자분들은. 다 먹었어. 아니 저도 사실은 제 조카한테 다이어트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블랙 스무디, 그린 스무디 사서 보냈습니다. 아. 왜냐면은 어쨌든 결심을 했는데 이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배고픈 것도 싫고 이것부터 시작해라. 보냈죠. 다이어트는 주변에서 관심 가져줄 때 힘들어집니다. 그럼. 적당히 포기해야 되는데 관심 가져주면 힘들어집니다. 좀 네. 힘들었죠 좀. 많이 힘들죠. 지금 이 수구 언론들이 대통령 레임덕을 자꾸 얘기합니다. 레임덕이 될 리가 없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7%가 나왔는데 이런 정부에서 어떻게 레임덕이 옵니까? 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때문에 레임덕이 오는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시책이자 정책 방향인데 하려고만 하면은 윤석열이가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벌받게 하고 이게 어느 공무원이 움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 가덕도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거고. 아니 그거 지금 여야 합의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재분지 뭐 어디 뭐 아, 국토교통부. 국토분지 거기서 뭐 안 된다 뭐 이런 보고서 냈다고 그거를 들고서는 보도하고 있고 수사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아 벌써? 이런- 벌써 예. 수사해야 된다고? 벌써부터 그런 아니 얘기가 시작도 안 나오는데, 했는데 아, 나 첫 섭도 안 떴는데 얼척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거기 보고서를 보면서 내가 이 보고서도 이거는 짰구나. 이거는 정말로 수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짰구나라고 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면 김해 공항의 국내선을 유지를 하고 가덕도로 국제선이 갔을 때 그렇게 되면은 두 공항에 한마디로 해서 간섭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착륙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그렇죠. 활주로 방향이 틀린데 그리고 인접해 있는데 만약에 가덕도에 공항이 생기면 김해공항은 폐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도 군공항이거든요 원래. 그렇지. 군사기지예요. 제5 전투비행단이 거기 오전비가 거기 있는데 오전비의 공항으로만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시다시피 공군기는 이착륙 거리도 짧고 그 다음에 선의 반경도 짧아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국내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전자에서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그 뭐냐? 애시당초에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보고서를 쓴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를 유도하겠다.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어느 공무원 X가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공무원 X들 맞지?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펌프질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하 내동을 한 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지금 이런 놈들이 생기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 며칠 동안 방송에서 정말 그 분수에 넘고 그리고 참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이지만 대통령께 단호한 인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반성하고 열심히 해보겠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건 제가 뭐 잘라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자들이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망치려고 하는데 너무나 그게 빤히 보이는데 아무 조치도 없어요. 심지어는 타협을 보려고 그래. 윤석열 저 깡패 새끼하고. 이게 용납이 될 일입니까 이게? 이건 이 정권의 그 어떤 기둥을 갉아먹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제발 좀 정리 좀 하시고 윤석열 날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은 방법은 많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 망하게 하려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듯이 저는 정부에서 아니 정부까지 아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나옵니다. 그걸 안 써서 그렇지 이렇게 방치해둘 일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진짜 밑둥이 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 저 소 변호사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18년 가을 한참 그 조국 네. 전 장관 당시에 일이 있었을 때 한두 달 좀 지났을 거예요. 조기에 윤석열 정리하자. 욕은 욕대로 받아 처먹더라도 다소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조기에 자르고 가자. 그게 현 정부를 살리는 일이라고 난 본다. 이런 비슷한 네,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납니다. 보십시오. 이대로 내버려뒀다가 도대체 그 2년 동안 임기 채워줘가지고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온 국민들에게 온 국민들 보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그 그런 일이네요. 예. 사실 저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으면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논의조차 안 일어났을 네.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런 도대체 측면이 무슨 있어요. 문제인가? 아니 이걸 위해서 지금 윤석열을 내버려 두는 겁니까? 이 아니죠. 정권의 어떤 네. 명운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 윤석열 총장이 임명이 될 때 일각에서는 걱정도 했죠. 살아있는 권력에 뭐 칼을 댄다 뭐 이런 우려도 뭐 이렇게 표시했었는데 사실 살아있는 권력이 정말 권력형 범죄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단호하게 칼을 그렇지. 대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제 조국 사건 때부터 보여준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하고 그 정권이 하려는 거를 방해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주된 것이어서 이게 좀 살아있는 권력이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네. 그걸 교체하려고 드는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이더라. 저는 아 이런 해석도 윤석열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권력이고 나머지는 칼을 들이대면 맞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없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네, 통제가 안 권력이에요. 돼. 검찰 권력이 통제가 안 돼. 누가 통제를 합니까? 맞아요. 통제가 안 되는 그 정말 당시에도 춤추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줄 알았지 살아있는 권력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이 된 거죠. 어떻게 보자면 살아있는 권력, 모든 권력에는 그 권력의 그 치부가 있고 권력의 가장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은 적어도 2년 동안은 그런 게 없었어요. 지가 대통령이고 한마디로 보자면 2년 동안 자기가 신이야. 살아있는 신이었어. 살아있는 권력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명백한 징계 사유가 있는데 검찰총장이니까 안 된다라는 게 지난번 그랬죠. 가처분 때 그 판결 내용이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잘못했으면은 남들보다도 더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검찰총장이니까 잘못한 게 있어도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도대체 판사냐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판사 사찰을 했다는 거는 그거는 사회에 판사가 살아남을 빙신인 거야, 자격이 진짜. 없는, 예. 그거는 지들이 쪼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사찰 당하고도 그 검찰총장을 냈어요? 쪼다야, 쪼다. 우리 저 김지성한테 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제 좀 하자고요? 뭘 자제를 해? 지금까지 다 자제했어. 나 빼고 다 자제했어. 자제해서 지금 뭐가 됐냐고. 자제 좋아하시네. 아이고 진짜. 자제해가지고 얻은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어떻게 자제 자제를 같은 하면 소리 될까요? 하고 자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아이고 참.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모르면 좀 정말 경청을 하든가. 아이고. 참. 판사가 바본 거예요. 판사가 어떻게 판사를 사찰을 했는데 그 상황을 더 심리를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립니까? 그리고 좋아요. 심리해야 된다고 쳐. 그럼 빨리 재판이나 열든가. 그러니까 재판도 안 열었어. 이게 뭐 하는 꼬라지야 지금. 이래놓은 것도 판사야? 지들이? 아유. 그러니까 판세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판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월급 더 주고 높은 지위에 앉아줬나? 지금 생각 같아서는 확 그냥 멱살 잡아서 끌어내려고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싶어요 지금. 자제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예, 자제는 혼자 하세요. 예, 우린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최강 어차피 대표가- 윤석열은 한두 달 내로 사퇴할 겁니다.
우리가 방송을 잘못했나 보다. 네. 뭔 소리야. 한두 달 내에 어떻게 사퇴를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헛방송을 한 거야. 한두 달 내로 사퇴할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했었어요. 정말. 그 검사들이 하는 어떤 위법한 행위는 금호도 처벌받지 않는다. 심지어 판사 사찰 같은 거는 그 고검에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효과가 그렇죠. 없다고. 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판사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하면서 검찰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판사들이 사찰을 당하면 판사들은 앞으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판사 네. 사찰권은 검찰 차원에서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판사 앞에까지 지금 가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서. 그래서 불기소했겠지.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재정 신청하면은 불기소에서 그쵸 항고를 음, 하고 재항고를 하고 사건 계속성을 유지시키면서 음.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거기로 이관이 되는 방법이 있겠죠. 누가 나서야 됩니까, 그거는? 처음 고발했던 시민단체 맞아요. 예, 그 시민단체에서 항고해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수처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검사님들하고 판사님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근대 민주국가에서 사적 제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 정의를 국가기관이 대신해서 적절하게 집행해 준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삼았던 것은 국가기관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이번 일처럼 두 눈을 뜨고서도 판사가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들한테 남은 거는요 정말 사적인 개인적인 정의 실현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정의 실현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를 안 좋게 말하자면 개인적인 정의 실현이고 헌법적으로 말하자면 저항권의 발동입니다. 지금까지 저항권의 발동은 행정부를 향해서만 저항권의 발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법부나 검찰도 저항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명백히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항권은요 수단도 방식도 대상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국민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저항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경고합니다, 제가. 그래요. 이성윤 지검장이 구속될 수도 있을까요? 체포될 수도 있을까요? 체포영장은 소환 조사를 위해서 그렇죠. 발부 그러면은 가능성이 서울중앙지검장실로 쳐들어가서 체포합니까? 수원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후지에 가서 데리고 올 수도 가겠죠. 있고 근데 집에 가서 자택에 가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래도 사실상 이거는 쿠데타 상황이기 때문에 쿠데타 상황이라서 볼만하겠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쿠데타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성윤 지검장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렇게 해서 체포가 돼도 네. 뭐 망신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윤석열의 폭거만 부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여기서 좀 강하게 마음을 좀 먹을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사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이성윤 지검장이 그렇게 해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럼 앞으로 마음에 안 드는 지검장이나 검사장들에 대해서 평검사들이 달려들고 그럴 수 있는 사례가 자, 빈번하게 반복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성윤 검사장 그날 하면 잡혀가고 그 다음날 한동훈 잡아오면 돼요. 똑같은 상황으로 계산해요. 그러네. 그렇지만 한동훈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재배당을 하면 되죠. 재배당을 그 윤석열 총장 잘하는 짓이 재배당이잖아요. 재배당하면 되죠. 재배당은 검사장 권한이잖아요. 내 말 들을 때까지 재배당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어쨌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사건으로도 지금 직무유기다 이런 걸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 내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아니 뭐 윤석열 총장은 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원활하게 합니까? 억지로 쓰고 거의 깡패짓을 하니까 하는 거죠. 이성윤 검사장이 되게 점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격자고.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설치는 거지. 정말로 아씨 나도 눈 돌아갔다. 나도 미쳤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성윤 검사장 이럴 때 나도 화나면 무서워? 라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윤석열의 이런 폭주에 대해서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는 이 현실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냥 뭐 두고만 보고 있으면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 공공의 어떤 그런 법 체계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진짜. 그 윤석열 총장과 그 라인에 대한 어떤 좀 지나친 남용?
그거를 절제하고 있는 게 사실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한동훈 연구위원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없이 무혐의 처분한다. 이거 결국은 부장 검사들이 들이받으면서 보도가 된 거지만 포렌식이 안 됐다는 점이 부각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원칙을 지킨 거라서 그렇죠. 향후에 이것 또한 이제 선례로 남아서 그리고 네. 윤석열 총장의 어떤 총장과 그 라인들의 폭거를 알리는 역할을 해서 네. 참 다행이긴 하지만 이거 네. 굉장히 적은 역할이지만 역할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네요. 윤석열 임명은 신의 한 수였다. 총장 시켰으니까 검찰 개혁되는 거고 마누라 장모 사기 치는 거 공론화 됐고 잘 된 거다. 참 방송을 그동안 왜 했나 하는 자괴감이 막 느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을 그렇게만 바라보면은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찌라시가 한번 돌았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정보지라고 하네요. 그 정보지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6월 달쯤에 그때까지 수사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터뜨리고 정치권으로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만큼 윤석열 총장이 검찰로서 어떤 공직자로서 보이는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자들도 그렇고 그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기사들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다 폭로한다? 우리 저 성렬이 형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폭로할 게 아니라 수사해가지고 응징하죠, 그분이. 그렇죠. 뭘 숨겨놓고 네. 있다가 나중에 빵 폭로 터뜨린다? 같은 폭로할 사람이 아니죠. 바로 쑤시고 들어가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쭌 것 같은데 사랑하는 우리 패널 여러분들이 한동훈의 지금 휴대폰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추측을 좀 해보신다면. 자료가 남아 있을까? 네. 그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음. 그 자료가 없으면 한동훈 연구위원이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게다가 지금 그런 뭐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다던가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7개월,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대로 문제입니다. 그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까지 수사를 지연시켜야 되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 근데 나오는 사실 대로 판단입니다. 네.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언론들이 한동훈 편 들겠죠. 봐라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 이수선과 난리를 피우냐. 아마 이렇게 상황을 호도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난하기는 굉장히 좀 언론이 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 수사가 지연되게 만든 건 이성윤 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니라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협조를 하지 않았던 안 한동훈 나올 검사장이에요. 것도 없는데 그럼 왜 지금까지 그렇죠. 번호번호도 안 가르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자기가 지울 건 다 지워놓고 혹시라도 나올까봐 지금까지 딴짓을 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화기를 포렌식을 하면 어떤 정보까지 나오냐면 그때 저도 직접 봤는데 음. 어떤 사람의 이름을 A라고 저장했다가 B라고 바꾸는 날짜가 언젠지도 나오고 이거를 몇 날 며칠에 삭제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거는 좀 복불복이긴 한데 웬만하면 다 복구가 돼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실제로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랬네요. 그 이름을 변경한 날짜, 그 저장된 이름을 왜 변경했냐, 그 날짜까지 다 이렇게 포렌식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오늘 소재인 변호사님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문정 그쵸. 감찰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되면서 그 사건이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 다루고 싶다 그래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 한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계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주로 준비한 내용은 네. 내일 이제 임성근 판사 탄핵 변론 준비일 관련해서 주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또 주심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서 네. 이제 변론 준비일이 또 미뤄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쟁점이 이문정 검사가 저도 이제 뉴스 크로스 체크하면서 사실 본 거여서 아마 기자님들께서 더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대검 감찰관에서 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그때 추미애 장관이 이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해서 이걸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가 수사가 필요해져서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수사권을 주는 보직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이 모해 위증 교사에 대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3월 22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도 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는 이제 그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는 내가 돈을 줬다고 했지만
1심에서는 진술을 번복해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고 그렇지. 이제 검사 쪽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한만호 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한만호 씨와 같은 방에 있던 한은상 씨라던가 이런 분들을 이제 검찰에 소환을 해가지고 증언을 연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과연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검찰 측에서도 보니까 기록이 다 나와 있으니까 10번씩 20번씩 막 검찰청 왔다 갔다 한 기록들이 있으니까 부른 사실이랑 그때 증언을 연습을 시켰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검사 쪽에서는 이거는 사실을 말하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아니 것 같더라고요. 사실을 말할 거면 그냥 10번, 20번 세우면 볼 되지 일이 뭘 없죠. 연습을 시켜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게 이제 만약에 이문정 검사께서 이거를 조사를 했다면 당시에 같이 있던 수용소에 있던 그 재소자들 3명의 증인신문 조서가 아마 법원 기록에 다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예상은 해봐요. 검찰 측 증인이 법원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면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을 하는 것도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 변호인들이 조금만 이렇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리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진술이.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증명 안 됐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 검사 쪽에서는 이런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대항하는 어떤 연습까지도 저는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위증죄라는 거는 언제 위증이 성립하느냐 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면 그게 위증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게 위증죄거든요. 그리고 위증죄가 이제 위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또 위증죄 성립에 어떤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변호인의 어떤 반대 신문에 대항하는 그런 연습까지 이제 하게 되었다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증인들의 기억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고정시키고 만들어주는 어떤 그거는 기억에 반하는 거죠. 그런 일들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증인신문 조사에서 어떤 그런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그 재수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수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름이 이미 밝혀진 그 한은상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떻게 연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았던 H씨랑 최씨라고, 그러니까 한씨랑 최씨라는 분이 각자 진정서를 냈잖아요. 네. 내가 그 당시에 증언 거짓 진술을 연습을 했다라고 진정서를 냈는데 각자 다른 시기에 그랬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연습했던 사람이 더 있었던 거예요. 연습을 시키려고 접촉을 했던 검찰이 2명이 더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명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받아 쓰라 그래서 받아 썼고 진술서를 작성할 때 그런 식으로 검찰이 자신에게 증언을 연습시켰다.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진술서로 연습이 됐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한은상 씨는 한만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한만호 씨도 반대 신문 할 것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연습을 시켰다고 한만호 씨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요. 한은상 씨가요? 한만호 씨가 한만호 그렇게 씨가?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까지 다 말을 하시고 다 했지만 결국엔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이제 뭐 그것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증인들을 더 세워가지고 지금 한만호 씨가 말을 바꾼 것이 거짓이다라는 식으로 그랬네요. 했는데 한만호 씨의 경우도 70번인가 왔다 갔다 했던 한만호 거예요. 씨가 실제로 지금 하시는 말씀 추정을 그렇죠. 다 확인해 줬어요. 아. 그러니까 추정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다 있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대비하는 연습까지 다 시켰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신문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미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죠. 아니 그 검찰에 70번씩 불려갔는데 조사는 몇 번 안 받았죠. 몇 번 안 받고 그 가서 그건 뭐예요 그러면? 연습을 받은 거죠. 연습을? 받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잘 대답을 하면은 기억에 맞는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이 잘 원활하게 된 날은 맛있는 거를 시켜주면 초밥을 줬다든지 뭐. 그러면서 뭐 마치 난 점점 검찰의 개가 되는 것 같았다라고 이제 한만호 씨가 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기술을 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변호인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까지 다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검찰로부터 훈련을 받았는지 이 얘기를 인터뷰로 다 공개를 했죠. 그렇죠. 비망록에도 공개된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비망록에 특히 공개가 됐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3월 22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가 의외로 그 당시에 이제 감찰부에 그 배당이 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인권부로 배당이 됐잖아요. 그걸 가져왔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된 거예요. 그걸 다시 기록을 가지고 와서 이문정 감찰연구원 지금은 뭐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그분이 다 조사를 다시 다 하면서 뭐 질문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굉장히 꼼꼼하게 여태까지 증거 기록들을 다 검토를 해서 증언 연습 사실이 있었다.
그런 사실까지는 이미 확정이 된 거죠. 작년에도 사실 임은정 검사한테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이제 함동수 감찰본부장이 그렇습니다.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권을 안 줬어요. 그래갖고 임은정 검사님이 자료를 열심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까 그 선배 말씀을 해주셨지만 임은정 검사님이 그 수사권이 없는 대신에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이게 충분히 준비할 만큼 준비를 했겠네요.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지금 윤석열이는 임은정 검사한테 수사권을 안 주려고 했고 네. 박범계 장관이 또 윤석열은 한동훈한테 수사권을 달라고 하고 있고 네. 야, 그러니까 자기의 측근은 수사권을 주고 자기에게 대적한다 싶으면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이러고 네. 그렇죠. 깡패 아닙니까? 그냥 깡패로 합시다. 깡패가 맞잖아요. 뭔 세상에 이런 깡패가 다 있나 싶어요. 아니 이게 좀 삼척동자도 헷갈릴 정도의 웬만하면 중립을 지키고 웬만하면 좀 공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조차 없어요. 삼척동자가 봤을 때도 깡패야. 이제 임은정 검사가 이제 무죄 구형으로 유명한 검사잖아요. 이 무죄 구형을 했던 이유가 검찰이 예전에 간첩을 조작했던 사건에 대해서 원래는 저기에 처리해달라, 백지 구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무죄 구형을 하다가 이제 징계까지 받고 이제 취소해서 다 취소가 됐지만 그런 분으로 유명한데 지금 이 검사들의 수사 능력 아까 읽어드렸던 댓글이 검사들의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뛰어난 조작질과 뛰어난 꿰맞추기, 광범위한 압색 때문이죠. 이 댓글에서 보면 수사 능력은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수사 능력이 뛰어난 만큼 조작질도 뛰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만호 씨라던가 한흥상 씨에 대해서 증언 연습을 하면서 정말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까지 대응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면은 이건 정말 뛰어난 어떻게 보면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을 이제 만들어주고 뭐 보강시켜주고 이런 일을 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모해 위증 교사죄가 설령 이제 유죄로 선고가 된다고 해도 항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는 조건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는 잘 수사가 돼서 진실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일이 이게 과연 허용되는 일인가 아닌가. 그때 당시에 이 심리를 하시던 판사님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아셨다면 저는 엄청 열받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내 법정에 나오는 증인을 뒤에 불러서 연습을 시키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판사를 희롱하는 거지. 맞아요. 판사를 기만하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영식 판사예요. 김한당에도 싸네. 그 인간은 김한당에도 싸고. 아니 정영식인데 뭐 그렇게 노력을 해. 정영식이는 뭐 내가 봤을 때는 대충 해도 검찰 손 들어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판결문 읽어보면은 되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확정시킨다는 게 진짜 판결문 읽어보면은 이게 말이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건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연습을 시키고 어쨌든 간에 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돈 줬다고 했다가 법정에 나와서 안 줬다고 그렇죠. 그랬어요. 한만호 씨.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증언을 또 다른 제3자가 전문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증언을 탄핵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전문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법정 네. 그렇죠, 진술을 그렇죠. 탄핵할 수 있느냐? 이거를 어떻게 판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 연습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그 진술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기자들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정영식 판사가 이 사건을 들고 한참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게 확실하다. 기자들을 만나서 확실하다. 적어도 3억은 확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퍼뜨리고 다녀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에게 홀가닥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죄가 나오자 다들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도 이게 소수 다수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그때 아마 7대5로 나눠졌던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런 상태로 갔었는데 그때도 7대5로 나눠졌을 때도 뭐라고 냈냐면 3억 원은 확실하다라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3억 원이 확실한데 그거를 3억 원을 한명숙 총리가 받았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생이 받은 거였단 말이에요. 3억 원이 확실한 거는 동생이 받은 게 확실한 부분인데 그게 한명숙 총리한테 갔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3억 원 확실하냐. 결국은 뭐냐면 이게 프레임에 짜여졌던 건데 그 프레임을 재판부가 만들었었어요. 물론 뭐 다른 사람이 더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법원발 프레임에 이미 언론이 상당히 넘어갔고 언론이 어느 정도 넘어간 뒤에 판결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오랫동안 단순히 법정에서의 증언 공작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공작이었다. 언론 공작을 포함한 증인 매수뿐만 아니라 언론 공작을 포함한 상당히 오래된 거였다. 그러면은 그 정영식 판사의 말대로 3억 원은 확실하다 그러면 6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소수 의견 중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간접 증거, 그러니까 전문 증거를 어떻게 그 직접 증거, 의증죄 선서를 하고 증언한 그 증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대법원 소수 의견에서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7대5로 나왔는데 그때 네, 5명이 그랬죠. 얘기를 했죠. 사실 이 판결은 검찰이 짜놓은 판에 법원에서 거기서 딱 그대로 판결문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처음 보는 사이인데 트렁크에다가 아파트 앞에 정문 앞에서 만나고 길가에서 아니 돈을 누가 길가에서 그 차에서 차로 옮겨 싣고 한명숙 총리가 직접 차를 몰고 맞아요. 와서 트렁크에다가? 대낮에 대로에서 대낮에? 문 트렁크 열고 여기다 넣어. 네. 그래가지고 돈을 넣었다는 건데. 중고거래도 아니고요. 아, 이거 참 그래 이게 그래서 그 아파트를 또 현관을 자기가 끌고 간 걸 갔다 이런 식으로 돈을 트렁크를 끌고 갔다. 그래서 하여간 그 판결문 자체가 너무 코미디인데 그거를 검찰이 얼기설기 짜놓은 판에 법원에서 받아줘서 판결문이 나왔다.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 진중권이가 뭐 검찰 개혁, 그들은 검찰을 모른다, 조국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렸냐면은 지가 지금 검찰하고 많이 내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과 많이 내통하고 있다, 난 이렇게 들었어요. 항상 이렇잖아요. 예전에 그 진중권이가 진리와 정의를 독점한 기자가 경향신문 누구야? 유희곤. 유희곤 만나나 봤어요? 이랬잖아. 지가 만난 건 뭐 대단한 그게 네. 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지는 나 만나봤어. 왜 맨날 나이고 그래? 장용진 만나봤어? 진중권 장용진 만나봤어? 만나나 봤어?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 하여튼 뭐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이건 참 너무 좀 슬픕니다. 슬퍼요. 우리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어떤 정권보다도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 이 깡패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앓는 이 현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뭐 유익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했을 검찰의 권력에 대한 수술을 윤석열의 망동을 통해서 가능하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이 상황이 엄중해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매번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깡패 때문에 이 상황이 왔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성향의 법학자나 법조 개인사들은 문재인도 탄핵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그랬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겉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렇지만 뒤에 가서 사실은 네 의견에 동의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많았어요. 그래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언행이 윤석열의 이런 망동의 기본적인 기저에 깔렸다. 그래서 자기들은 문재인 정권을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기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문재인 정권 만들었잖아. 우리한테 협조 안 해? 개혁을 해? 이것들 봐라. 야, 우리가 권력을 만들 수도 있지만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거야. 한번 덤벼봐. 이 마인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촛불 시민들이 자신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자들인지 모르죠. 오만하면서 무서운 자들입니다. 촛불 시민에게 밀려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기억하고 사실은 있는데요. 그게 맞는데. 네. 촛불 시민들이 검찰 때문에 검찰 수사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그리고 MB를 구속시키긴 했지만 뭐 20년형 가까이 형이 나오긴 했지만은 MB의 비리가 그게 전부입니까? 다스가 MB 것이라는 거 이거 하나 밝혀내면은 MB 비리 다 수사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봐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MB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다? 그거는 정말 선수끼리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진짜 윤석열 총장이 제일 먼저 BBK 검사였어요. 음. 초대 BBK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다스가 MB 혐의를 거라는 줬죠. 거는 확인을 했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검사 시절에
BBK에 대해서 눈을 감아줬다는 거예요. 네. 무혐의를 내려주죠. 덮었어요. 네. 2번인가? 덮었던 두 걸로. 번이죠. 네, 2번을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명박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호영 특검 때도 네. 그때 누가 나타나 이명박이랑 네. 꼬리곰탕 먹으면서 조사했던 바로 그 검사예요. 네, 그래서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고 무혐의를 이미 했다고요. 했는데 어쩔 수 그래요. 없이 나중에 이게 막 온 국민이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등떠밀어서 한 개, 두 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가장 유명한 걸 하나 건드린 거죠. 아니 BBK MB의 소유로 드러났잖아요, 다스가. 그럼 네. 왜 BBK 수사로 안 가냐 이거야. 그렇죠. 그렇게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그동안 사자방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 왜 안 파헤치죠? 안 하고 있잖아. 봐준 거야. 덮어준 거야. 이건 그렇죠. 뭉친 거야. 음. 공소시효가 넘어간 것도 있기에 하겠지만은.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약에 대통령이 연관돼서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 예. 그쵸. 아직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재직 안 중에는 되니까. 형사 그 소출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공범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거는 검찰 쿠데타고요. 나아가서 국민이 선출한 사람만 권력을 위임받은 거예요.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뭐 관료들이고 윤석열, 한동훈 같은 관료들이고 그 자들이 지금 선출된 권력을 향해서 칼을 들이댄다? 쿠데타지. 뭐가 쿠데타입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지만 오늘도 굉장히 알찼던 것 예. 같아요. 네. 아, 너 어떡하나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못 먹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거 뭐야? 아, 기가 막힙니다 다음에. 이게. 중화 제육 제육볶음면. 볶음면. 너무 아, 주문해 아쉽습니다. 갖고 집에서 주문해서 드시는 집에서 걸로. 네, 먹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제가 바로 많이 드시기 주문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순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